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민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 긍지가 넘치시죠? 아, 참 난감합니다. 국민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는 전 줄 알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두 번째 스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예. 두 번째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미투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작은 부분에서도 젠더의식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구지가 논란,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해온 것은 사실이죠. 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구지가 논란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삼국유사를 골라서 구지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명색이 문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에 이 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읽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구지가 논란을 보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상의 세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비전들 꿈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한한 영역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이 구지가를 둘러싸고 성기, 남근을 언급했다고 해서 물론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런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선은 교수님, 남근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구지가에서?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구지가를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까지 동시에 제 생각을 펼쳐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구지가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 나오는데요. 삼국유사는 뭐 대단히 훌륭한 고전입니다. 역사와 허구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화와 전설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마어마한 텍스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단군 신화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연호랑과 세원이요. 그리고 만파식적 이야기 아시죠? 네. 그리고 처용도 여기 등장하고요.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가문학사에서 봐도 향가의 보물섬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근데 이 구지가가 등장하는 가락국기는 가야의 6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6가야가 어떻게 그 왕을 추대하는지 그 과정을 설화로 보여주는 한 장입니다. 근데 가락국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래요. 예.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뭐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득한 옛날이죠. 그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부족을 이루고 살았겠죠. 그중에 9명의 추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간이라고 합니다.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뭐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무리 200~300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들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간들이 다시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한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거부가 내 목을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한시로 적혀 있는데요. 의식요. 그러니까 구슬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 시대는 아직 샤머니즘 또 토테미즘이 지배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의식요로
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동요로 읽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흙을 파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거북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로왕의 탄생설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수로,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두머리란 뜻이기도 하고 예, 예. 또 하나는 남성의 성기를 표시한다고도 합니다. 자지요.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남성의 성기는 그야말로 지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형상을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그 남성의 성기의 생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거북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장수하면서도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장생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그 해석자들이, 연구자들이 거북을 하나의 남성의 상징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황금알이 6개 들어있었고 어떻고 하는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흥미진진한 탄생설화, 가야, 가락국, 건국 신화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다 배제한다거나 또 그런 얘기를 언급 자체를 기피하게 하면은 문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예술 자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 욕망의 두 축은 밥그릇과 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두 축이라고 해서 자지와 보지인 줄 알았습니다. 뭐 성의 문제 그렇겠죠. 예, 예. 근데 특히 고전 문학은 물론이고 뭐 현대 문학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학만 그렇겠습니까? 미술이나 조각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드들이 보여주는 그 예술 세계들 그리고 그 수많은 조각상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고전 미술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이후 현대 미술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성희롱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 말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대단히 다양하죠. 아니 21세기가 넘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숙주의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지를 자지라고 이야기하고 보지를 보지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사실 개념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완전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우리의 고유어죠. 마치 한자를 쓰면은 남근, 여근, 음경, 옥문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싸해 보이고 자지보지 얘기하면 뭔가 비속어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우리 고유어에 대한 폄하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문학 텍스트에서 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대 가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용가는 더합니다. 그리고 이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 또 소설로 넘어오면 춘향전 같은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춘향전도 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적에 다 정화되고 거세된 문학 작품 속에서의 춘향전만 접한 사람들은 그 야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문학 작품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분만 본 거죠. 네. 텍스트로서의 춘향전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뭐 그대로 다 야한 게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우리 오래전에 춘향전 얘기 한번 했었죠. 예, 예, 예. 16살 먹은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가 벌이는 그 성행위들 보십시오. 그건 노골적입니다. 적나라하고요. 그런 텍스트들을 그런 문학적 사실들을 어떻게 해서 감추고 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전 같은 소설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훌륭한 작품들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비유, 상징들이 동원되지 않은 이야기, 남녀 간의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 근데 남녀 간의 이야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온갖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지가 논란을 보면서 제가 더 주목한 것은 우리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은 여러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예, 예. 독자적인 인격체, 판단 능력을 갖춘 자로 보는 게 아니고 끝없는 그 유아 상태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의 유치원화,
나아가서는 대학의 유치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예. 이 언제까지 이런 유아 상태, 유치한 상태로 머무르게 둘지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조금만 아이들의 세계를 눈여겨본 사람이라면은 초딩들부터 다 야동 다 봅니다. 야한 얘기 다 합니다. 요즘 그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들, 몸짓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요즘 그 아이들이 환호하는 이른바 아이돌들의 그 패션들 보십시오. 그리고 춤추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가사들 보십시오. 이건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허위의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 학교에 가서는 마치 살균 처리하는 곳처럼 살균 처리 장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속임수죠. 이런 속임수로부터 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은 성에 대해서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근데 학교 안에서 들어가면은 살균 처리 장치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취급해버리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유치화하려는 전략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혐의까지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어린 상태로 보고 끝없이 안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에게 언젠가 배반당합니다.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호 노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노예가 되고 아이들이 부모의 노예가 됩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저항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갖춰야 할 내공들, 그 스스로의 힘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비교육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교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그 교사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학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전일수록 더합니다. 이게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어떤 게 옳을 것인지 맥락에서 판단하라. 이게 교사가 할 일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가르치면 그건 교사가 아니죠. 쪽집게죠. 예. 이게 이제 시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획일적인 그 수험 제도와도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이 구지가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한국 교육이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습니다. 뭐 대학생들까지 엄마 손잡고 와서 학점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데가 없습니다. 낯을 들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그렇게 보이거든 정말 공부를 좀 해보세요. 좀 읽어보시고 고전이라는 게 어떤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수로부인 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상가 중에 헌화가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수로부인의 이 구지가와 비슷한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야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부인이 어딜 가는데 이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으냐고 묻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가만 보니까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절세미인인 수로 부인을 용이 바다로 끌고 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상징이 말 성적인 모티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약탈해 간 죄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구지가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남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시로 읽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설화와 관련 지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지가와 해가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신화적 상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아, 이런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자기 자녀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래서는 예.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기대해 보기가 참 난망합니다. 아이고 참.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도외시됐던 여성의 인권 기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일련의 그런 여러 운동들이. 하지만 지나치게 한국 사회를 엄숙주의의 늪으로 인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와 걱정과 탄식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해방은 남성 해방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건 궁극적인 인간 해방이기도 하죠. 예.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진지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토론을 거치고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혐오나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것들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김일성 만세가 있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며 자유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자지보지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정말 중요하겠죠. 예, 그렇죠. 예. 앞뒤 맥락을 뚝 끊어버리면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일보식이죠. 네, 변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